자, 학교별 변경청과 지원 전략입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실제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변경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쓸 수 있는지 혹은 들어가서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어요. 학교별로 영상 링크를 달아줄 테니까 재생 목록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를 선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외대국어부터 보도록 하죠. 네, 전국 단위자 사고에서 용인 지역 할당이 있어서 주변에 인근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인 외대부고는요, 우선 제일 중요한 요소로서 자율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요시하는 것이지만 외대부고는 특히나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이라는 건 자기 주도성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어떤 탐구 본능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조사해 나가고 그 조사해 나가는 과정에서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전략을 수정해서 새로운 걸 또 배워 나갈 수 있는 원동력 혹은 호기심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요 근래 들어서 어떤 학자다운 부분과 학생다운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어요. 원서를 쓸 때. 여기서 말하는 학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이라고 하는 자기주도성을 극단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진로 연계성, 자기가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으면 생명공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에 대한 탐구, 자기가 수학자가 되고 싶으면 수학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 같은 것들을 어떤 학생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행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실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기보다는 문헌과 교차 검증 등으로 확인하려는 성향을 저는 이제 학자다움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런 학자다움이 예전에는 이제 진로 연계성을 극단적으로 살린 어떤 일종의 전략으로 독서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활동이 너무 부족하거나 아이가 좀 많이 내성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걸 뚫어내기 위한 전략으로서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외대부고에서 좀 중시하는 부분이 여기 세 번째 파트인 인성 파트가 조금씩 그 폼이 올라오면서 몇몇 학생들이 이제 인성 요소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는 걸 봤을 때 해당 학교가 이제 좀 학생다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학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극단적으로 살리기보단 학생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간단한 실험이나 아니면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외향적인 활동과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 수준 안에서 적절히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 논문을 찾아보고 대학생 수준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지식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작성하는 것에 비해서 나름의 강점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 학자다움을 어필하게 되는 것이 학생이 실제로 자기가 한 활동이 굉장히 미진할 때 이러한 학자다움을 많이 어필하곤 하는데, 왜냐하면 해놓은 활동이 없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는 동안 자신이 그러한 활동들을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활동들을 만들다 보면 외향적인 활동을 실제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동아리 활동이 이미 완료가 되었거나 추가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활동이 그럼 서류적인 활동, 책을 읽거나 지식을 쌓거나 새로운 지식을 좀 받아들이면서 교차 검증해보거나 하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깊이가 더해지는 형태가 돼요. 지식이 깊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깊어지면 교육과정 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학자다움을 앞으로도 계속 어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조금은 더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 정말 쓸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미리 조금씩 준비해 놓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놓은 학생들이 역시나 여전히 유리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내신, 이건 좀 할 말이 좀 많죠. 이 내신. 전국 단위 학생들은 당연히 국영수사과가 올 A를 기준으로 생각이 돼야 돼요. 애초에 경쟁률이 2대1을 항상 넘는 부분이고, 서류 경쟁률이 2대1이 넘는 시점부터 자연스럽게 내신 컷이 올 A로 고정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용인 지역 전형에서 좀 그 손해본 친구들이 있죠. 지역 전형 비유무. 저는 용인 지역 전형 학생들이 B가 있는 거를 쓰는 걸 말리는 편인데, 외대부고에서 요번에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온라인 정보 공개와 함께 외대부고는 자신의 학교가 엘리트 학교라는 어떤 프레임에 갇히는 걸 좀 두려워해요. 제가 평가하기엔 그래요. 약간 두려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올 A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받아놓고 나니까 올 A더라.
라는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올 서류 지원 전형이 2대1 기준이니까 2대1이 경쟁률이 다 차지 않으면 서류에 B가 있는 친구들도 서류는 무조건 합격을 하는. 네. 그래서 면접 점수를 통해서 면접 점수가 서류가 올해인 친구보다 좀 더 우월하면 서류에서 감점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B가 있는 친구들이 합격을 한 사례가 재작년에 존재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설명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죠. 3년 전, 2년 전 외대부고 경쟁률은 1.96대 1으로 한두 명 정도 더 들어가면 2대 1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서류 접수가 마감됐다는 것은 서류에서 이제 B 있는 친구들은 더 이상 못 쓰는 상황에서 마감됐기 때문에 미리 지원했던 B 있는 친구들 중에 면접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이 한두 명가량 합격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수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번에 지역 전형에서 B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했죠. 그리고 다 떨어졌죠. 면접 기회도 받지 못했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꼭 가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내신 관리가 철저히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보수적으로 서류를 써야 한다라는 의견을 좀 꼭 전해드려요. 제가 어렵습니다라고 좀 단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써보겠다라는 결정을 했을 때는 저희가 도안은 드릴 수 있지만 아마 요번 해처럼 면접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실제로 생길 수 있다는 부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인성 부분은 외대부고 인성 그냥 딱 두 가지로 이렇게 그냥 정해놓고 출발하시는 게 좋아요. 리더십과 협력심. 근데 이 리더십과 협력심이 다른 인성 요소인 희생정신, 봉사, 규칙 준수, 뭐 교우관계 여러 가지 다른 인성 요소가 좀 다른 게 있는데 리더십과 협력심을 어필하기 위해선 단체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활동을 했을 때 그 집단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 자신이 이제 리더, 여기서 리더라는 건 이제 임원 활동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죠. 임원 활동. 임원 활동 말고는 뭐 있어요? 동아리 장, 어떤 동아리의 장,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아이들과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내가 아이들을 이끌어 본 경험. 협력심은 꼭 리더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떤 거에 실제로 참여해 본 경험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내가 집단에서 참여를 해보고 의견을 교류해보고 참여하고 의견 교류를 하고 소통하고 요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안에서 일어나는 인성 요소를 더 중요시 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봉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10시간, 20시간 봉사했는데 저 친구가 150시간 봉사했으면 저 친구가 더 우월한가 이런 걸 이제 평가하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점수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외대부고의 인성 요소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단체 활동에서 일어나는 자율성과 서로 연동된다고 보셔야 돼요. 외대부고의 인성 영역을 작성할 때는 자기주도 학습과 경계가 되게 모호하게 작성된다고 저는 믿어요. 자기주도 학습이 이제 자기 자율성을 막 어필하다가 인성 영역 딱 들어와가지고는 나 애들을 갈등해서 이렇게 했어. 나 봉사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나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됐어. 이런 누가 봐도 이건 인성이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계가 좀 모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인성 영역을 작성할 때는 결국 단체 활동이 끌어들여져야 되고 단체 활동 안에서 내가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경쟁률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전국 일반 경쟁률이 좀 많이 올랐죠. 예, 2.43에서 2.87로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전국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자 수로 봤을 때 늘어난 수치가 이제 5%를 조금 못 미치게, 그러니까 5%보다 좀 더 상회하게 이렇게 좀 증가했어요. 실제로 이게 5%만 증가했다라고 한다면은 2.5에서 2.6 정도로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그거보단 더 많이 지원이 됐죠. 핵심 올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죠, 여기. 이 2.48, 예, 지역 경쟁률 2.48이라는 건 서류에서 B 있는 친구들이 대거 탈락했다는 소리입니다.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면접 경쟁률이 한 2.2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예상으로는. 면접에 들어가니까 서류에서 B 있는 친구들이 탈락을 하고 나서 올해인 친구들이 몇 명이나 남아 있었는가라고 하면 저는 한 2.2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면접 그 서류를 집계하는 그 날짜별로 경쟁률이 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 2대1이 넘치고 나서도
경쟁률이 지금 0.48만큼 추가적으로 오르는데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을 확인하고도 지원을 한 거예요. 올해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지원을 했던 비 있는 친구들이 탈락을 한 거거든요. 그 비율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다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실질 면접 경쟁률이 2대1보다는 조금 높은 2.2대1 정도이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전국 단위 사회통합 전형은 좀 비슷했는데 용인 지역 사회통합 전형이 큰 폭으로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계 수입 감소 등이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이런 일들이 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외대부고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외대부고 자기소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이 특히나 학생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활동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평범한 활동 안에서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활동 안에서 예전에는 남들이 못하는 활동을 엄청 찾았거든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활동 안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런 것들을 다른 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요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문사회적인 활동, 자기가 이제 꿈이 뭐 이제 외교관이나 이제 인문사회계통, 경영이나 아니면 경제학자나 이런 것들이라면 뭐 이제 간단한 설문조사죠. 마케터나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인식에 대해서 설문을 하겠다. 그럼 이 설문조사를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보다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설문조사를 그냥 주변에 있는 어떤 여론조사지 같은 걸로 적당히 만들어서 막 이렇게 애들한테 뿌리는데 설문조사 방법은 스케일이라고 해서 5대 스케일, 그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 그렇다, 아니다, 보통이다 이렇게 5개로 나와 있는 스케일 지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시간에 따른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얼마인가요? 그렇으면 1시간 단위일 수도 있고 2시간 단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기준은 무엇으로 산정하였는가? 대상은 어떤 식으로 산정하였는가? 설문조사를 받는 대상이 우리 학교, 우리 반 아이들이다. 그럼 그 반 아이들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러면 그게 너무 편향되지는 않았는지 설문 결과는 어떻게 분석하였는지 등등 생각보다 굉장히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설문조사도 제대로 하면 상당히 유의미한 활동으로서 준비될 수 있고요. 사례조사. 이런 사례조사는 범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 사례, 해외 사례, 시간 순서별 사례, 그러면 사례가 변화했다면 왜 변화했는지, 사례가 계속 동일하다면 왜 동일한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신문기사 스크랩이 요즘은 되게 쉬워졌죠. 왜냐하면 연도별로 시간별로 신문기사가 거의 다 검색이 되다 보니까 신문기사 스크랩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블로깅 할 수 있죠. 자기의 블로그에 이런 신문기사 스크랩을 담아 놓으면서 의견 교류를 해본다거나 블로그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 소설 집필이나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글을 써보는 활동도 이런 것들 통해서 해볼 수 있겠죠. 유튜브 업데이트.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옛날에 UCC를 대체하고 있죠. 네. 자기가 영상을 촬영하고 간단하게 좀 편집한 영상들을 유튜브에 좀 올림으로써 이런 교류를 하거나 하는 컨텐츠를 제작해 보거나 하는 다양한 환경에 맞는 이런 활동들도 할 수 있고요. 관련 도서 교차 검증. 이건 뭐냐면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에게 추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의견에 대해서 말하는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좀 굉장히 좀 반대되거나 상반된 책들을 또 읽어보거나 비슷한 의견들을 읽어보면서 내가 나름대로 이 책들을 읽으면서 나름의 결론을 내린 건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멘트들이 있으면 좀 좋겠죠. 자연과학적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이제 수평적, 수직적으로 나누어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술 개발의 과거와 현재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같은 이야기예요. 맨날 나오는 생명윤리나 이런 것들이 특히나 그렇죠. DNA 조작을 통해서 뭐 이제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고 그걸 통해서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에 대한 이런 논의들. 기술의 원리, 활용 방법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기술의 원리 파트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학자다운 부분이 엄청나게 강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술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단순히 중등, 심지어 고등 과정 안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까지도 더 다루어야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좀 중요하고 실험 설계 이걸 좀 많이 추천드리죠. 자신이 어떤 실험을 해보는 데 있어서
설계 과정을 실제로 설계해보고 변수를 무엇으로 두고 변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보고 저는 또 실패한 실험이 상당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실험이야말로 자기가 개선점을 찾아서 다시 실험을 해봄으로써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어떤 영향치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 설계를 실제로 해본 경험과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확인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실험을 설계했을 때 실제로 있는 실험을 그대로 따라했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변인을 또 새롭게 좀 재창조했는지 같은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조군을 분석하는 것, 뭐 곰팡이 같은 경우를 식빵에 핀 곰팡이와 귤에 핀 곰팡이는 어떻게 다를까? 뭐 이런 대조군 같은 거나 내가 실패를 했다면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 네, 이게 또 실패 요인이 근데 또 너무 학술적이면 조금 완벽하게 마찰이 없는 공간에서 시행되었을 때 같은 수식을 확인하는 형태의 실험이 되면 조금 또 학문적인 형태가 또 되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실제로 좀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확인해 보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의학실험 토론 동아리 진행했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윤리적인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찬반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주제를 이렇게 써놓고 비대면 찬반 토론을 했는데 이게 참여도가 저조했대요. 참여도가 저조했습니다. 화상 플랫폼에서 구술 토론을 진행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질문거리가 되죠. 왜 그걸 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기가 부장으로서 은연중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가 실시한 게시판 플랫폼에서 이것도 이제 비교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화상 플랫폼에서 참여도가 저조했는데 그럼 게시판 플랫폼에선 참여도가 활발했을 거라고 예측한 이유는 뭐야? 실제로 활발했어? 이런 이야기들 당연히 물어볼 수 있고요. 다양히 여러 개의 주제를 좀 다루었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장기매매 합법화, 예민한 주제들 많이 다뤘네요. 안락사,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요. 여기서 배운 점이 뭐냐면 논제로 삼은 의료윤리 문제의 각각의 관점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게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결국 이제 활동을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는지 이 과정이 좀 서술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이제 과학 쪽이죠. 과학 시간에 균계에 대해 푸른 곰팡이라는 균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테드의 세상을 바꾼 사고, 요거를 시청해서 영상을 시청을 해가지고 탐구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무언가를 알게 되었고요. 즉 페니실린을 추출하고 보관하기 어려운 이유 이런 것들이 항균 작용의 원천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가졌죠. 왜 보관하기 어려운 건 알겠는데 왜 항균 작용이 적용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책을 읽음으로써 또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이런 책을 읽었으니까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의 책을 읽고 페니실린을 사람에게 상용하는 과정이 어려웠던 이유도 자기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고요. 또한 이러면 항균작용에 대해서 찾아보았을 때 항생제에 대해서 또 많이 찾아보게 되었으니까 이 항생제가 또 항생제 남용과 내성으로 연결되면서 이번엔 뉴스를 찾아보게 되었죠. 할 수 있는 것들을 매체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영상, 책, 뉴스 등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슈퍼박테리아의 존재로 인해서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죠.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항생제 대체제를 연구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앞으로 더 이렇게 메시지가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또 인성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외대부고 인성 파트 부분이 저는 좀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동아리를 개설을 해서 전기자동차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아리 활동, 단체 활동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단체 활동 안에서 초반에는 동아리장으로서 주제를 정해서 이에 대해서 함께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각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달랐대요. 이런 일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동아리를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외대부고 진학을 꿈꾸는 친구가 만든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 친구가 하고 싶은 활동 위주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좀 중요합니다. 토론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외교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데 쟁일 이제 의사 윤리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으면 자기가 진짜 그 쓸 게 별로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래서 아예 그럼 바꿔가지고 우리 각자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렇게 좀 같이 보지 않을래? 이렇게 이제 탐구를 좀 바꾸게 되었죠, 방법을. 그래서 자신은 이제 이런 부품에 관심을 가졌는데 친구들은 경제와 전기자동차의 관계 이런 경우 있죠. 자기는 경제학자 꿈꾸고 싶은데 전기자동차 동아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진로의 연계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자동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 싶겠죠. 디자인, 공기 역학, 유체 역학에 따라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겠는가? 배터리를 땅바닥에 그러니까 자동차 바닥에 까는 게 정말 유의미한가? 위에 올려놓으면 왜 안 되지? 문에 착용하면 왜 안 되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조사해 오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전기자동차를 살펴보고 내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 요거죠. 이게 지금 외대부고에서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플러스 테이커라는 표현을 외대부고에서 쓰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열정 있는 학생들을 한 곳에 모아놨을 때 나는 시너지 같은 것들을 본인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시너지가 나게끔 공간을 확보해준다라는 느낌으로 외대부고가 매번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러한 인재가 외대부고에 더 걸맞는 인재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어필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이제 동아리 장이었으니까 리더의 역할, 여기서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좀 어필해 나가는 활동에, 그러니까 이거 가만 보시면 내가 무슨 활동, 수소자동차에 대한 활동들, 나는 수소자동차의 전기차 배터리나 모터 같은 부분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도학습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방향을 살짝 틀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같이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어 본 경험으로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요즘 느낍니다. 자, 외대부고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샘플들이 있겠습니다만 자기소개서에서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이제 인성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잘 녹여내서 주도 학습과 함께 이렇게 자신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면접을 좀 보실까요? 자, 올해 15분 산문항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15분 산문항. 보시면 이게 원래 기존의 유지였는데 이 15분 산문항이 그 방역 수치 때문에 살짝 수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는 15분을 자유롭게 썼어요. 학생들이. 15분을 굉장히 자유롭게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분이 좀 오버되는 경우도 생기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외대부고 입장에서도 15분 컷 이렇게 딱 내고 이렇게 멈추게끔 잘 안 시키는 편이었는데 이 15분 산문항에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좀 정확하게 좀 재기 위해서 문항별로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제한을 두었죠. 그래서 5분, 5분, 5분이라는 시간을 사실상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정확히는 이제 구상 시간을 처음에 어느 정도 포함된 질문을 가지고 이 시간 분배에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시간의 예시를 좀 주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이제 8분이었죠, 이게. 비대면 8분. 비대면 8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대면 8분 이거에서 15분으로 15분 산문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5분 산문항인데 이 문항이 그 지문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문이 무진장 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문이 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3-4줄 가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인성적인 부분을 좀 참고해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외대부고식 질문 만들기라는 생각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첫째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라는 표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자기소개서에서 나와 있는 의견을 반대로 좀 비꼬거나 수평적으로 확장하거나 수직적으로 확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지 예측해보거나 고민해보아라 라는 부분의 문제들이 좀 저는 많이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면접 질문을 오픈하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면접 질문을 실제 출제된 면접 질문을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모의 면접 때 썼던 면접 질문지를 보여주면서 비슷한 경향의 문제들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경제학자를 꿈꾸었던 학생입니다. 이 학생에게 슌페터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자, 여기서 끊어보면은 슌페터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자기소개서에서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서 그렇게 썼고, 현실에서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와 현실에서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라는 건 자기소개서에 쓰여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면접관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죠. 근거가 무엇인가? 또 위 대답을 기반으로 이론과 현실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여기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건 자기소개서에 써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과 현실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라고. 그럼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자기소개서 내용을 기반으로 물어보는 건데, 이 아래 이론과 현실의 차이점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얘기해보라고 했을 때 적절한 예시를 드는지, 그 예시가 현실과 이론의 차이를 잘 설명하는지 같은 것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제 계속 물어뜯고 있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면 깊이 있게 계속 나와야 돼요. 도입부에는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했는데, 슌페터가 사회주의가 실패했다고 했는데,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미래에 이제 로봇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죠. 사회주의와 비슷한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게 뭐냐면, 이제 로봇세나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제공이 되게 되면 이게 사실 사회주의랑 되게 비슷한 사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중학교 3학년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주장한 사회주의와 비슷한 사회, 그러니까 로봇이 이렇게 좀 생산을 담당하게 되는 사회가 도달했을 때 기존의 과거 사회주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이제 수직적 확장이죠. 과거의 거랑 지금의 거, 그리고 미래의 것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같은 느낌으로 질문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세계사를 바꾼 이거 이제 그 페니실린 부분, 항생제 부분 이야기였죠.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에서 소개된 약 중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약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10개의 약이 있으니까요. 10가지 약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럼 그걸 어떻게 세계사를 바꿀 수 있는지 얘기해 보렴. 그게 여기까지는 뭐냐면 사실관계 확인이에요. 책을 제대로 읽었니? 책을 읽은 거에서 네가 생각하기에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만 끝나면 되게 1차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미래, 수직적 확장이죠. 앞으로 바꿀 약을 본인이 선정한다면, 자, 현재 과학기술의 발전, 의약품의 발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맞는 적절한 예시를 들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질문입니다. 어떤 약을 선정할지 말해보고 이유를 말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개별 질문 2번 보면 이거는 이제 수평적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국소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나라들, 그리고 비트로 생각하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더 넓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의료 혜택을 나누고자 한다. 이게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보편적 의료를 나누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랬을 때 소수 인원의 불치병의 연구 투자, 뭐 루게릭병이라 아니면 다양한 불치병들이 있겠죠. 뭐 에이즈도 그렇고,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대중적인 질병에 대해서 의료복지 상황 등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나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좀 의료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투자하는 게 더 보편적인 의료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뒤집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뒤집어서 물어보기 같은 경우들이 아이들의 사고를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대답을 해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외대부고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선 외대부고를 지원하실 때 내신 성적 국영수사가 올 A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챙기고 설문조사나 실험 등을 통해서 자기소개서에 쓸만한 거리를 많이 준비해 오시면은 저희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대부고를 지원할 때 일단 필요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변경 사항에서 여러분이 결국 준비해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접 역량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까라는 건 면접을 어떻게 할까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 면접과 별개로 자기소개서를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에 맞춰서 혹시나 또 외대부고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저희 학원에 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